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보스턴 글로브는 미국 민주공화당 후보들의 단어 선택과 문장 구조의 구사 수준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유식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구사하는 후보는 자칭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이 후보는 고1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트럼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중학생 정도의 언어를 구사해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단어 문장 구조의 구사 수준 그리고 인기도는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고 거친 언어를 사용할수록 지지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최소한 언어 구사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 미국 대선에 출마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연습하는 건 아니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디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볼륨을 높여주세요. 엑센트, 아반떼, i30, i40 그리고 소나타와 그랜저까지 현대자동차 승용 디젤 라인업 완성. 강력한 연비와 파워의 승용 디젤도 역시 현대자동차가 앞서갑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의 이른바 오자회동.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오자회동에 대한 여야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표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다. 암담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마치 국민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섬에 다녀온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어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그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 쪽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서로가 벽이었다 이거죠. 네네, 예. 서로의 벽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가 같이 함께 만나서 서로 입장에 대해서 좀 간격이 있지만은 그래 대화를 했다는 자체는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럴 거면 왜 만나자고 했느냐, 이런 얘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대화를 한다는 건. 그랬으면 왜 응했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예. 자, 근데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여야가 이렇게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정국은 더 어두워지겠죠? 좀 냉랭해지겠죠?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서로의 입장들을 확인했고 또 거기에서 일부는 일부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그 공감대 형성한 부분은 형성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또 의견차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있는 부분대로 서로 앞으로 논의를 하고 뭔가 이 과정들을 겪는 게 또 정치고 또 국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를 중단하고 민생을 돌봐달라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고. 반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은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맡기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제 민생 이건 똑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합의도 아니고 동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야당이 그 민생 문제를 먼저 챙겨달라 얘기하는 그 부분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민생 문제를 챙기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가 해야 될 민생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법안 처리라든가 아니면 뭐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 문제 챙기자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함모를 하는 것이 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예산안 문제하고 한중 FTA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은 아마 야당이 협조를 하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노동개혁 문제만은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이 국정교과서만 매달리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활성화법이나 아니면은 노동개혁 등 그 4대 개혁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운 지금 여건 속에서 얼마나 도약을 하느냐 더 엄중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교과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이 지금 좌편향된 역사의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이것은 일부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그분들의 그런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심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역사교과서의 이 국정교과서 국정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역사교과서의 그런 지금 논란의 그 본질은 그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뭔가 균형감 있게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로 잡는 그 방법 속에서의 국정화 문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 입장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된 역사 내용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벽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벽을 느낀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좌편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집필자 명예를 훼손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집필자들이에요. 지금 집필자들이 그 80% 내지 90%가
이 성향이 좌편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민중무 무슨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이 있는 역사교과서가 못 나온 거죠. 근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훼손으로 지금 좌편향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는 건 자유죠.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국민들이 볼 때에 지난번에 대학의 일부 역사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전에 참여를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게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교과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집필전에 참여를 않겠다고 한 부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그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급진 좌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다수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수 있는 근거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보적인 성향들이 많은 분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학문 자체가. 자, 그리고 전교조 얘기는 전교조 문제도 전교조가 제일 처음에 태생할 때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요. 이제 좀 당내 문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이 친박의 귀환 이래가지고 지금 친박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친박의 귀환과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12월 위기설. 그러니까 이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 12월 위기설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친박들이 좀 흔들 것이다. 이거하고 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소설이고요. 소설. 왜냐면은 내년 4월인데 4월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일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큰 틀 속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친박에서 한둘 정도가 김무성 대표한테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갖나는 모르지만은요. 그것은 친박 전체의 생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총선 때까지 그리고 임기 때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큰 과오가 없는데 그걸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요? 그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으로 김무성 대표 체제가 당연히 총선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가는 과정 속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불거져 나오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이 아니라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전략 공천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있는 이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66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독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 9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서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을 찾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입장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내려 한 것 같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 한마디가 이번 오자 회동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를 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 정 최고위원님 요새 SNS가 인기더라고요. 왼쪽에 파들고 있으면 좌파. 예? 예. 아이 그 정치 감각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양손에 파들고는 양파인가요 그러면? 자, 네. 어제 말이에요. 네. 이 청와대 회동 네. 시작부터 조금 대변인 배송 문제나 이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회동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보자고 했는지 물음표만 남는 회담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걸 대표는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내는 그런 것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제가 평가할 때는 혹시나 하고 갔더니 역시나더라. 정치는 없고 통치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요. 지금은 통치의 시대를 넘어서 정치의 시대 그리고 협치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럼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것이 보통의 여야 대표 회담인데 어제는 죄송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합의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답이 없는 대통령이다. F학점의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또 굳게 가졌고요. 그리고 또 여당 대표를 보니까 참 정치감 못하는 여당 대표다. 마치 대통령 정무특보 같은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여당의 딱한 심정도 보았습니다. 예. 자, 근데 있잖아요.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요, 사실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종걸 원내대표 회동 전에 나쁜 합의 연연않고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결론을 잘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그런 증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응했는지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보자고 했는지 물론 하지만 왜 응했는지. 야당의 입장으로는요. 회담에 들어갈 때 일종의 그 결사항전의 자세로 가겠다. 국정교과서는 저지하겠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뭐 재고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든가 통상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런 태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대통령에게 주문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회담 내용을 쭉 저도 이제 들었고 했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교과서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남북 공동 책임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게 있다가 빠진 거죠? 있다가 빠졌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인정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오타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메꾸고 채우면 그걸로 이제 바로 잡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6.25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라고 현재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없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
그거는 명확하게 허위사실, 허위광고죠. 예. 그런 것처럼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잘못 인식을 좀 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교학사를 대한 7종 교과서가 좌편향된 학자들로 돌려막기식으로 쓰고 있다. 네. 이거는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감이죠. 아니 지금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은 발끈하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의견과 주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잘못 알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어제 만났는데 어제 110분 정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평행선을 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결론 나오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학계나 뭐 이쪽으로 그냥 아예 맡기고 정치권은 이 얘기 끊이지 않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교과서의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의 문제이고 학문의 영역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자유민주주의 경쟁 시대에 맞게. 예.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양심 있는 지성인들 교수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반발을 하면 할수록 그 반발하는 교수들에게 당신들은 자익이야, 좌편향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면 아니 역사학과 교수들 90%를 자익으로 몰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이런 대통령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까 교육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어제 그 새누리당이 이 학제 개편안 내놨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년에다가 하여간 중고 초중고등학교 합해가지고 지금 12년 한 10년 정도로 줄이고 대학도 한 3년 정도로 줄이자라는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책적 대안으로 낼 수는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신체 발달 정도라든가 예전보다 정신적 발달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도 절차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장, 여론의 수렴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다시 아까 교과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자, 야당은 지금 현재 검정 교과서들 있지 않습니까?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최종 감수한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국정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이제 신율 우리 교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에 저는 교수님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검인정 교과서는 집필진에 참여한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연구 성과가 반영이 충분히 되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죠 교수들이. 그것이 이제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집필 기준에 따라서. 근데 국정교과서는 예를 들면 신일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연구해 썼어요. 그걸 교육부에서 북북 지우고 정반대로 써요. 그러면 신일 교수님이 어떤 거기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학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신발을 신어도 우리가 뭐 어떤 색깔이 어떤 디자인이든 골라서 우리가 신발을 사서 신는데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신발을 하나의 신발을 만들어놓고 이거 다 신고 다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좀 아까 교과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야권의 이념 사상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유관순 열사가 없다. 이거 광고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 사실로 이제 드러났는데 교육부 지침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이 일단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종 교과서 중에 6종 교과서가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개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충분히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자율이니까. 그런데 자체 평가에서 그래도 넣자 해서 다시 고쳐서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록이 8종 교과서 모두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2014년도 2개 교과서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필 기준이 없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넣으라라고 했으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 광고에서 유관순 열사가 없다. 그러면서 배우는 학생이 유관순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뭐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친일의 후손들이라든가 독재 정치의 후손들이 봤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가족사 족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아마 이 소식 아마 정 최고위원께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정대철 상임고문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대철 고문은 안 의원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신당한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당할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은 첫 탈당 시사, 안철수 의원의 첫 탈당 시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정대철 고문님 아드님이 지금 국회의원 저희 당에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내 현안 중에 이른바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모이자 이거죠. 당 밖에 있는 분들 다시 다 모이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게 좌우 앞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당 안에부터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다음에 밖의 세력에 대해서 화합하고 단결하자 하는 것이 저는 순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두 번째 단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는 당내 단합과 단결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신없어요. 이 여야를 연달아 물리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달 탐사 R&D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주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천 기술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국 나사와 기술 협력에 대한 심도 높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투자도 안 하고 남한테 기술만 얻으려는 근성은 버리자. 예산을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게 과학기술이지 기술 구걸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되질 않길 바란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우리도 달에 사람 보내면 좋죠. 근데 그게 20년까지 2020년까지 보낸다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가 궁금할 뿐이죠.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극장에 영화 보러 가면요. 정작 입장권에 표시된 시간에는 영화가 상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늦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10분가량 광고를 상영하기 때문인데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광고로 영화관이 얻은 수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이 수익의 일부를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는 보도입니다. 시민단체는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서 연 810억 원의 광고 수입을 얻었다면서 업계 1위 CGV를 상대로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극장 측은 늦게 입장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고 업계의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누리꾼들은 적혀있는 시간에 영화를 시작하는 게 맞죠. 같은 광고 3번씩 나올 때 있는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광고를 예매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지적한 분도 있었고요. 기분 좋게 영화 보러 갔다가 짜증날 때 많습니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늦게 입장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왕이면 한 30분 하지. 30분 늦게 온 사람도 다 볼 수 있게요. 예, 참. 변명식은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새 자녀의 양육수당 1,000만 원을 난치병 아이들에게 기부한 천사 아빠가 따뜻함을 전했는데요. 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던 새 아이의 아빠 이모 씨는 평창으로 이사를 떠나면서 지난달에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양육수당과 출산 양육지원금 1,000만 원 전액을 난치병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한 건데요. 이 씨는 그 기부금 신청서에 수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는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갚기 위해 5 식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따뜻한 사연을 접하고 날개 없는 천사시다.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따르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산만 많다고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맞아요.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난리인데 반성하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요즘 아파트 보면요. 출입구에 설치된 대문 형태의 장식물 많이 보실 텐데요. 예. 이 장식물이 너무 낮아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400곳 넘는 곳이 이런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예. 이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이 지난해 1,000동이 넘었는데 고가 사다리가 닿을 수도 없고 헬기 진입도 쉽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보도를 했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 아파트 문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누리꾼들은 겁만 화려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정작 불 나면 불도 못 끄는데 기준 마련될 때까지 대형 참사 날지 걱정입니다. 또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상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백종원입니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톡톡의 유산균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유산균이 감칠맛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하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디오스 김치톡톡.
한국 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 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 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